진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출시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어쩌면 인덕션 디자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 100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만족이냐 후회냐, 지금 16 프로 맥스 구입이냐, 17 프로 맥스 존버냐, 저는 기변의 임팩트를 전혀 말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일단 16 프로 맥스보단 15 프로 맥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데저트 티타늄을 원하면 16 프로 맥스 가야죠. 17 프로 맥스는 또 다른 색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화장 조금 못하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전작과 달라지지 않은 디자인이죠. 전작과 동일하게 티타늄 마감에 채택되었지만 15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사실상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무광이냐 유광이냐 차이뿐이죠. 물론 카메라 선 크기의 변화는 있어 왔고, 노치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 라이트닝에서 USB-C로, 전작인 15 프로 시리즈부터 채택된 무광 티타늄이 무광 마감의 티타늄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인덕션 느낌의 카메라선과 12 프로 시리즈부터 유지되어 오던 각진 프레임 모두 몇 년째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어요. 12 프로, 12 프로 S, 12 프로 SS, 12 프로 SSS, 12 프로 SSS,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크기가 전작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실사용에서 커졌다는 느낌보단 그립감이 안정적이다라는 인상으로 다가와서 좋았어요. 이외에 더 얇아진 베젤, 카메라 컨트롤 추가 등 아예 업그레이드가 없진 않았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이듯이 디자인에서 오는 만족감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했어요. 좋게 말해서 익숙하고 좀 덜 좋게 말하면 지겨운? 근데 다시 무거워진 건 좀 별로였어요. 근데 내추럴 티타늄은 다시 봐도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아이폰 디자인 자체에 불호는 없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아쉬움만 있다 뿐이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5 프로 맥스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도 물론 더 저렴하겠지만 이 무광 마감이 티타늄의 느낌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고, 무엇보단 가볍단 말이죠. 심지어 요즘 카메라 컨트롤 부분이 막혀있는 서드파티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케이스를 씌우면 차이를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신제품을 샀다는 설렘을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이 설렘을 느낀 지가 몇 년 됐냐. 17 프로 라인의 카메라가 수평 배열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인스턴트 디지털이라는 유출자에 따르면 최근 알려진 수평 배열 레이아웃이 17 프로에 적용되지 않고 인덕션 디자인이 유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징이 참 어려워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이 디자인을 최소 1년을 더 봐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고 어렵다. 디스플레이는 두 모델 다 슈퍼 레티나 XDR이 탑재되었고 120Hz 프로모션이 지원되면서 뛰어난 화질과 부드러운 스크롤링 경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6 프로 맥스의 최소 밝기가 1니트로 내려가는 걸 제외하고는 뛰어난 색상과 대비, 최대 밝기 등 모두 동일합니다. 그치만 16 프로 맥스의 베젤이 전작 대비 얇아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얘만 보고 있으면 크게 못 느끼겠더라. 사람은 적응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막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 줄어든 베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 지나면 그냥 써요. 16 프로 맥스와 15 프로 맥스를 메인폰, 서브폰으로 쓰지 않는 이상 이 줄어든 베젤 역시 드라마틱하게 느끼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둔한 건가? 성능을 보고 기변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A18 프로 칩셋의 전력 효율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제 사용 패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충된 상태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배터리가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된 영향도 있겠지만 A18 프로 칩셋의 전력 효율도 한몫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기변 포인트를 느끼기 가장 애매하고 어려웠던 부분 얘기해볼게요. 우선 저는 아이폰으로 고사양 게임 등 하드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SNS, OTT 시청, 간단한 문서 작업 등 상당히 라이트한 작업만 하고 있는데,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6 프로 맥스의 스펙이 스펙 시트상 램 포함 모두 동일해요. 물론 16 프로 맥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촬영 관련 기능들과 배터리 효율 등 알게 모르게 A18 프로 칩셋의 효율을 누리면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 효율을 제외한 추가된 신기능들은 전 안 쓰거든요. 하드하게 테스트를 돌리는 다른 유튜버들의 과거 리뷰를 보더라도 두 기기의 로딩 속도나 고사양 게임의 프레임 유지력이 거의 비슷했고, 16 시리즈 발표 당시 키노트를 라이브로 보면서 느꼈던 건 카메라 컨트롤 포함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된 느낌보단 네이밍에서도 할 수 있듯이 프로를 위한 카메라를 발표하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저 포함 이 카메라로 일상적인 촬영을 제외하고는 접사든 공간 사진이든 4K 120프레임 슬로우모션 촬영이든 안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15 프로 맥스 때랑
똑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 프로 맥스에서 넘어오면서 가장 개선되길 바랬던 부분이 있었던 카메라. 예, 고스트 현상 여전해요. 이젠 짜증도 안 나고 그냥 감성이다 하고 쓰는데 텔리나브로 지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 15 프로 맥스도 되는 겁니다. 그니까 더더욱 이것 때문에 바꿀 일은 없는 거겠죠. 너무 때리나? 하지만 16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프리셋 컨트롤은 촬영 전부터 세부적인 설정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부분은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을 자주 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에 새롭게 탑재된 촬영에 특화된 버튼 카메라 컨트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혹시 잘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발표 당시 있는 버튼도 줄이고 있는 애플이 새로운 버튼을 추가한다는 게 흥미롭긴 했는데 내가 과연 저걸 잘 쓸까 싶으면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자주 하는 프로들에겐 유용할 거라는 인상이 세게 들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비해 적응은 많이 돼서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어졌는데 종종 클립형 삼각대를 쓸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16 프로 맥스, 16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겠지만 16 혹은 16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더라고요. 전원 버튼과 카메라 컨트롤 딱 중앙에 맞춰서 끼우면 볼륨 하단 버튼이 또 눌리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위로 가자니 화면이 잠기거나 시리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밑으로 가면은 카메라 컨트롤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맥세이프 거치대를 활용하는 애플의 큰 뜻에 이 말을 탁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자체를 켤 때는 편한데 카메라 컨트롤을 할 때만큼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화면을 터치해서 조작하는 게 확실히 더 편하고 더 직관적이면서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 양보해도 저는 이 카메라 컨트롤의 위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카메라 켤 때 말고는 안 쓴답니다. 올해 아이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정확히는 15 프로 라인부터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 iOS 18.2 버전까지 나오면서 그 기능들이 속속 사용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아이폰 언어와 시리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미리 써볼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폰 15 프로 라인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미리 하나 둘 써보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데 안 쓰는 게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클린업이랑 예뻐진 시리 불러보는 것 정도가 다거든요. 물론 쓰는 사람들은 잘 쓰실 거고 분명 더 나아지고 더 편해지겠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8GB 램인데 이미 15 프로 맥스와 16 프로 맥스 모두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얘가 승자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너무 때리기만 했죠? 근데 어떡합니까? 진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 애플의 최신 아이폰이고 아주 훌륭한 아이폰임은 틀림없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16 프로 맥스로의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몇 가지 개선된 점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변의 감동과 사용감 개선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13 시리즈나 14 시리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최근 떠도는 17 프로 라인의 루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당장 기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훌륭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 프로 맥스를 쓰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진짜 역대급으로 임팩트가 없는 기변이었습니다. 왠지 아이폰 17 에어가 루머대로만 출시된다면 17 프로 맥스는 안 쓸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우리 지켜보자고요. 안녕!